GPT 화면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파트별로 나누면 크게 이제 세팅, 프롬프트, 그 다음에 GPTs, 프로젝트, 메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구성을 아예 버튼을 눌러가면서 어떤 기능인지 또 이걸로 어떻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간단히 파트별로만 난이도를 분류하자면요. 일단 세팅 파트는 한 번만 해두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 하입니다. 메뉴 파트도 사실 엄청 많이 쓰이진 않기 때문에 한번 설명 들으면 끝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하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롬프트 파트인데요. 여기는 난이도 중이에요. 여기는 사실 난이도 중이랑 난이도 한 중상? 이 정도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꼭꼭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AI 수익화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GPT를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AI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고 직원처럼 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뒤로 아예 AI를 시킬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AI에게 일을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롬프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아예 일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조금 길지만요. 그 다음 이제 GPTs 파트랑 프로젝트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AI를 정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이 정해졌을 때 그 일을 매번 비슷하게 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사실 회사 입사할 때 떠올려보면 좀 쉬워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보고하거나 혹은 사수가 있으면 사수한테 어떻게 하라고 배우잖아요. 이 파트들은 바로 우리가 사수가 되어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나만의 AI 직원한테 일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을 준 건데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아까 AI 직원한테 일을 시키는 부분이 프롬프트 파트라고 했잖아요. 이 프롬프트 파트에서 만약 당장 내가 지금 일 시킬 만한 내 직원을 못 만들겠다. 그럴 때 바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 GPTs에서는 남의 AI 직원을 무료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결국 AI 직원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키는지를 아예 남의 걸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도 맛보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라도 꼭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GPT 화면 구성을 바탕으로 이 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GPT를 내 직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이걸 왜 굳이 화면 구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화면 구성은 사실 GPT뿐만 아니고요. 모든 AI들이 이 GPT 화면 구성을 가장 기본으로 화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른 AI인데 다른 AI끼리도 다 보면 화면 구성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바로 이 화면 구성을 좀 제대로 알고 이걸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AI가 나가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제가 해당 파트에서도 아예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니까요. 이 화면 구성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AI 직원을 진짜 부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는사란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서 이제 AI 수익화에 필요한 AI 직원을 어떻게 우리가 3만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2편에서는 제가 AI 직원 수익화에서 앞으로 유리한 업종은 이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편에서는 이 GPT를 활용해서 실제 수익화에 활용되는 부분이 뭔지를 아예 다운받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각각 파트별로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아마 제 영상만큼 GPT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진짜 실제 업무를 하면서 알려주는 영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저 이거 영상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아마 시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영상의 목표는요. 정말로 이 GPT를 수익화까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로 써야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게 짧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를 켜거나 혹은 그냥 제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핸드폰 GPT로라도 꼭 따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 구성과 여러분들이 실제 GPT를 켰을 때의 화면 구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바뀌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찾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참고로 목차는 아래에 타임라인으로 해놨으니까 다시 보실 때에는 안 되시는 것만 확인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GPT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어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PC상에서 외부로 들어가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PC에서도 어플을 아예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맥이랑 윈도우 상관없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GPT를 이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GPT를 좀 제대로 수익화까지 활용을 하려면 유료 요금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자료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이 세 가지 방법에서 각각 결제할 때 같은 요금제라도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또 기능적으로도 이 각각의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깔아두시는 게 좋아서 하나하나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는 핸드폰 어플 다운입니다. 이거 갤럭시 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스폰서 위에 AI 챗이라고 하면서 뭔가 GPT랑 비슷하게 생긴 가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짜들 주의하시고요. 요거 로고 잘 보시고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컴퓨터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외부로 접속을 하실 때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외부로 접속하실 때는 그냥 크롬이나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GPT를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구글로 들어가서 GPT를 검색해줬는데 여기도 보시면 가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chatgpt.com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부로 접속하시는 건 아는데 어플 다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참고로 어플 여기서도 가짜가 많아서 꼭 회사 이름 오픈AI가 맞는지 보고 다운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 외부로 다운을 받으실 때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GPT를 검색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로고 제대로 확인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각 방법별로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각 방법별로 조금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롬프트 파트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능이 PC에는 없는 기능으로 있고요. 캔버스 기능이라는 게 원래 PC 앱하고 웹에는 있는데 모바일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PC 웹하고 앱을 좀 비교해 볼게요. PC 웹,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GPT를 접속하는 경우랑 PC 어플로 다운받는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PC 어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진 및 파일 추가, 스크린샷 찍기, 사진 촬영이 PC 앱에는 있는데요. 웹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어떤 걸 사용할지는 이걸 보고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각 접속 방법별, 다운받는 방법, 그 다음 기능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AI를 아예 직원처럼 고용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려면은 유료 결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유료 요금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 플러스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화를 하려면 이 정도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금제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금제 자체는 크게 개인과 비즈니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큰 차이점은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내가 업로드한 데이터가 이제 GPT 학습에 활용이 안 된다는 점이 조금 큽니다. 제가 뭐 비즈니스도 사실 써봤는데 그 외에는 큰 차이점은 사실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안이 중요한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저는 그냥 회사 구글 계정 하나를 파가지고 그 계정으로 GPT 플러스를 결제해서 돌려 쓰고 있어요. 참고로 이게 이제 $200 진짜 비싼 요금제, 프로 요금제도 써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상을 진짜 미친듯이 만들 게 아니라면 이것도 굳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화를 목표로 GPT를 쓴다.
그러면 그냥 개인으로 플러스 요금제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거 요금제에 관해 팁을 드리자면 플러스 요금제를 결제할 때도요.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경우랑 PC 웹에서 하는 경우 또 PC 어플로 하는 경우가 금액이 같은 요금제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수료랑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앱의 경우에는 뭐 PC든 아니면 모바일이든 이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 수수료가 추가돼가지고 비용이 조금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C 웹, 그러니까 인터넷 창으로 들어가가지고 GPT에 들어가서 결제하는 게 조금 더 싸요. 다만 PC 웹 같은 경우는요. 환율에 따라서 변동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앱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고정 비용이라서 정말 만약에 환율이 급등한다. 그러면 PC 웹이 조금 더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PC 웹으로 결제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냥 PC 웹, 그러니까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유료로 바꾸시는 방법을 모를까봐 PC 웹 기준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GPT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플랜 선택해주세요에서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플러스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 보시면 $20인데요. VAT까지 하면은 $22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방식 및 결제 정보에 입력해주시면 돼요. 정말 만약에 뭐 이렇게 유료로 쓰시다가 안 쓰시게 될 경우에는 취소도 뭐 생각보다는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취소하는 방법도 미리 그냥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 하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설정 부분이 있고요. 여기 계정, 그 다음에 관리 들어가시면 구독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취소할 수 있으세요. 다만 이거 결제 취소할 때 주의하실 점은 결제한 방법으로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C 외부로 결제했으면 똑같이 외부로 들어가서 결제를 취소하셔야 돼요. 만약에 PC 외부로 결제를 해놓고 핸드폰으로 취소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래서 결제 방법별로 취소가 나눠져 있으니까 꼭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완전 최소한의 준비는 다 되었으니까 이제 세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세팅은 말 그대로 처음 가입할 때 말고는 사실 거의 쓰지는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세팅을 얼마나 해놓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한 번도 여기를 들어가지 않으신 분은 지금부터 좀 따라해주세요. 여기 이제 따라하는 구간은 핸드폰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PC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내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 칸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설정하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가 이제 알림창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목표는 GPT한테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일 시키는 겁니다. 근데 GPT가 일을 다 하고 나한테 알림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켜져 있으실 텐데 만약에 끄고 싶으시면 여기서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림은 PC에서 일을 시켜도 어차피 내 모바일로도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알림은 꼭 모바일에서도 켜져 있는지를 한번 핸드폰 GPT 어플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개인 맞춤 칸입니다. 이 개인 맞춤이 뭐냐면 GPT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도와줘야 해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직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칸에도 보면은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 위와 아래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 위에는 GPT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 직무를 알려주고 구체적으로는 업무 스타일을 말해주는 곳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일을 시키는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수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은 이 GPT는 내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래서 무슨 일을 도와주면 되는지 이걸 바로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당연히 여기 무조건 활성화 켜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맞춤형 지침은 이제 개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일할 때 보통 제가 원하는 형태가 명확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제대로 물어봐 주고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냥 제 업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침은
직답하지 말고요. 그냥 나에게 충분한 질문을 다 하고 답변을 해주는 걸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훑어드릴게요. 일단 이 GPT한테 맞춤형 지침을 줄 때에는 너가 누군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는 뭐냐면 전 일 스타일이 원래 순서대로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답변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저는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도출해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GPT가 제가 쓰면서 제일 별로였던 거는 뭐냐면은 일을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놨어요. 이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어떻다 막 이렇게 즉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일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일하는 분이 전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전 이게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잘 모르는데 대략 자기가 짐작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일 스타일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GPT한테도 먼저 사용자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할 때까지 질문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그걸 나한테 다 질문을 하고 내가 그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답변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생성을 했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만 저는 역할 인식, 그 다음에 단계별 사고 프로세스, 분석 단계, 실무 단계, 평가 단계, 마지막으로 최종 답변,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답변 형식과 규칙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아래에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끔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다. 일을 할 때 나는 감정적 위로나 공감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나 구조적 설명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저는 이제 인과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줘라. 그리고 특히나 왜 합리적인지 그걸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장이 정리되지 않거나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셔서 얘기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의 나의 장점, 단점, 나의 어떤 성격 스타일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이제 GPT에게 일을 시킬 때 필요한 자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지메일이나 구글, 캘린더, 드라이브 이런 거 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을 해 놓으면 여기에 내 자료를 GPT가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건 바로 프롬프트 파트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요. 일단 그냥 여기에서는 연결하는 방법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시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캘린더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캘린더 연결은요, 연동 앱 커넥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프롬프트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롬프트 칸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인 화면에 있는 이 부분을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밑에 이제 소스 추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추가를 누르면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캘린더 해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구글 캘린더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구글 캘린더 말고도 다른 어플을 찾고 싶다? 그럼 이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이미 연결해 놓은 거는요, 이렇게 자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안 된 거는 연결하기 버튼이 보이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내가 연결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제하려는 아이콘을 누르고 연결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연결은 그냥 연결하기를 누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럼 이제 사실상 뭐 설정은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여기 아래는 사실 그닥 할 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일정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GPT한테 일을 시킬 때 매주 뭐 몇 요일 몇 시에 지금 이 일을 반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도 매주 몇 요일 몇 시에 이거 확인해주세요 하면은 그걸 안 까먹기 위해서 뭐 달력이나 이런 데 등록해 두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지금 시켜놓은 게 없으니까 일정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일을 시키면 이제 여기에 일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제어인데요. 데이터 제어는 내가 GPT에게 준 자료나 내용을 저장, 학습, 삭제하는 메뉴예요. 당연히 내가 한 이야기나 이런 게 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딱 하나만 좀 바꿔주시면 되는데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꺼짐으로만 좀 바꿔두시면 다른 데에 학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 밑에 보안은 말 그대로 보안이라 내 계정이 지금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고요. 자녀 보호 같은 경우는 만약 자녀한테 GPT 계정을 이제 해주는 경우에 그 계정을 등록해서 부적절한 컨텐츠를 차단하거나 사용 시간, 뭐 접근 가능한 기능을 다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계정인데요. 계정은 우리 지금 이미 몇 번 들어왔었죠. 여기는 이제 결제나 그 다음에 뭐 요금제 변경 이런 거를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 파트였어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위해서 이용을 해봐야겠죠? 해보러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홈화면으로 가볼게요. 아마 GPT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이 칸에 내용을 입력해서 AI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는 내용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제대로 일을 줘야 당연히 일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일을 해야 이 GPT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지 바로 그걸 배워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프롬프트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실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사실 텍스트만 있는 줄 아는데 꼭 텍스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볼게요, 일단. 글자를 쓰는 곳 옆에 보시면 오디오 모양과 음성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 글자가 자연스럽게 적히게 됩니다. 또 옆에 보이스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대화를 하면서도 실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핸드폰에서 GPT를 쓸 때 보이스 모드로 가장 많이 말을 하는데요. 컴퓨터로 할 때만 사실 텍스트로 하지 그 외에는 거의 보이스 모드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워치랑도 연동을 해놓으면 그냥 워치 켜놓고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 방법이 좀 다양하니까 너무 텍스트로만 입력하는 거 말고 보이스 모드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조금 더 일 시키는 게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을 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제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해보려고 해요. 이럴 때는 사실 프롬프트만 좀 잘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잘 쓰는 게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부분의 깊이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잘 쓰기 위해서 공부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실 AI를 만드는 사람의 목표는 AI를 누구나 쉽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 GPT 만든 사람은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GPT도 우리가 쉽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예 이 프롬프트 번역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처음 입사를 하면 사수가 일도 알려주지만 뭐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요. 야, 저 부장님한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혹은 뭐 보고서 문구나 디자인은 부장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처럼 GPT도 자기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은지를 스스로 알려주는 번역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우리가 시키고 싶은 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개떡같이 말을 해도 아주 찰떡같이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GPT에는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매뉴얼을 정리해 놓은 오픈 AI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GPT를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는지 혹은 이제 좀 더 이제 확장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 대시보드에 가면 챗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알아서 프롬프트로 바꿔주는 곳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이 페이지는 어떤 프롬프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는 아예 우리가 자주 쓰는 GPT-5나 뭐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GPT-5.1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페이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 컨텐츠 만들 거라고 개떡같이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걸 누르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변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카피 버튼 있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냥 이제 말을 했을 때랑 변형 후에
말을 했을 때의 결과 차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쉽죠. 사람도 그렇지만 이 일을 시킬 때 구체적으로만 시켜도 받는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아주 기본 일을 시킬 때 말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조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AI라는 게 아직도 좀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우리가 일을 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거 막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일을 더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더 빠른데 얘한테 일을 시키려다가 일을 더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일을 분명히 시켰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일까지 내가 더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분이 익숙해지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말 내 일이 덜어지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게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의 일을 정말 빨리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미리 잘 세팅을 해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맥락 넣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사람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잘 하려면 또 일을 잘 시키려면 이 과정을 생각해야 GPT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우리가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배운 프롬프트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일을 잘 하려면 나한테 일을 시키는 상사가 어떤 스타일로 업무를 하는지를 알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프롬프트를 쓸 때 GPT에서 만들어 놓은 번역기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좀 바꿔서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상사 스타일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뭐죠?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게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맥락이란 일단 그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서를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 각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거나 아니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일을 직접 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해보거나 자료 조사를 해야겠죠. 바로 이 세 가지 과정을 합쳐서 저는 맥락 넣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순서를 정하는 거는요. 우리가 GPT스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조금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은 자료 추가랑 자료 조사 이거는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시 제가 제 유튜브 컨텐츠 찾는 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사실은 제 유튜브 컨텐츠를 찾으려면은 제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나서 유튜브 컨텐츠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자료라고 하면 최근 영상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게 또 조회수가 잘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프롬프트를 쓰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넣는 방법은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진으로 그냥 제 유튜브 화면을 캡처를 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면요, GPT가 제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정도는 알겠지만 저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죠. 사진으로만 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썼던 대본이나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아예 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소스 추가라는 기능입니다. 이 소스 추가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저희가 잠깐 배웠는데 구글 캘린더 연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다른 어플을 가져와가지고 그거에 자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모두 다 대본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다 대본이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 대본을 모두 다 어디다 적어놓냐면 노션이라는 거에다가 다 적어놓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노션의 내용을 이 GPT랑 연동을 해서 굳이 얘한테 복붙하지 않고도 얘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세팅해서 설명드렸죠? 다른 앱이랑 연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소스 추가에다가 노션이랑 연동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션을 켜놓으면 이 GPT가 제 노션을 참조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기능은 플러스 요금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거는 플러스 요금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본을 알려준 거고 또 제 유튜브 사진도 넣어줬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어요. 뭐도 넣을 수 있냐면 제가 이 인터넷 창으로 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되게 자주 보는데 그러면 그 링크를 달라고 하면 그것도 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제가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내용도 한번 캡처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 캡처도 했죠. 뭐 링크도 달라고 해봤자 소스 추가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거의 다 확인하고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를 좀 추천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확실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제 드디어 얘가 제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아까 보시면 솔직히 진짜 뻔한 내용밖에 없었거든요. 뭐 그냥 블로그 마케팅 대행 이런 것만 알려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병원 컨텐츠 AI 요약 서비스다. 뭐 인테리어 시공 전후 비교 사례 카드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뭐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진짜 일을 할 때 필요한 자료 추가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진짜 컨텐츠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AI가 뭐 추가로 나왔는지 혹은 뭐 AI 중에서 추가된 기능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알면 아무래도 훨씬 더 제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를 짜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 자료가 필요를 할 때는 아예 웹 검색으로 너가 그 자료 조사를 찾아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웹 검색을 안 키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6월 전의 데이터만 알려주기 때문에 꼭 최신 자료를 얻고 싶으시면 웹 검색을 클릭한 다음에 최신 자료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웹 검색을 키고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AI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도 다 바꿔줬고요. 이걸 그대로 웹 검색을 누르고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된 거 보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카나나라는 AI 서비스를 런칭을 했네요.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이거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예 제가 카카오톡 웹버전 카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정보를 찾을 때에는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링크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웹 검색을 하되 아예 제한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한테도 시킬 때 이런 사이트는 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 GPT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네이버에서 발행된 것만 가져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 제대로 아예 네이버 출처만 가져왔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좀 이상한 얘기를 방지하려면 아예 링크를 제한하면 좀 좋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너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막 이런 것만 가져와가지고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서 조사를 할 거니까 아예 카카오 공식 문서 위주로 좀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제대로 가져왔죠? 네. 다 카카오 공식 문서로 가져오고 내용도 아주 제대로 가져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로 저는 이제 제 유튜브 컨텐츠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까지 이제 확정이 들었으면 정말 더 자세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보고서 형태로 줬으면 좀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고 넣고 싶은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아주 자세하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때는 아예 전체 내용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을 한번 이용해보면 좋습니다. 이 심층 리서치가 뭐냐면 이 플러스 버튼 아래를 보시면 여기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아주 깊게 내용을 조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대충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한테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AI 카나나라는 거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 좀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 카카오톡 AI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1번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좀 더 조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항목을 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주고 프롬프트를 바꾼 거예요. 참고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무료 요금제도 한 달에 5번 사용할 수 있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5번
프로는 한 달에 250번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횟수는 딱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토큰이라고 해서 이 사용량을 계산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이 횟수가 대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이 보고서 길이가 얼마냐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썼던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층 리서치 위에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면요. 몇 회가 나왔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제가 이제 심층 리서치를 켜보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채팅창에 검색을 좀 지우고 정리한 프롬프트를 좀 넣어줬고요. 대신에 심층 리서치를 켜줬는데 이거 어차피 키면 자동으로 웹 검색도 같이 켜져요. 그래서 웹 검색을 원하시면 같이 켜놓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노션에 이제 제 대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션도 좀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러줬습니다. 이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바로 얘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본인이 확인할 게 있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보고 실제 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줬습니다. 참고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일을 시켜놓고 놔두시면 되고요. 보시면 옆에 활동이라고 해서 어떤 자료를 찾는지 보여주긴 해요. 보시고 일을 똑바로 하는지를 좀 보고 만약 별로면 중단하고 다시 시키시면 되고요. 괜찮으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얘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GPT 어플 다운받아 놨잖아요. 거기에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어플로 알림이 옵니다. 완료가 됐다고. 그럼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완성된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완성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내용을 보시면 하나하나 내용에서 출처를 다 입력해줬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을 좀 더 궁금하면 제가 갈 수도 있고요. 출처도 보시면 공식 출처 위주로 해줬죠. 이거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예 인트로에 보시면 제가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은지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오, 이거 진짜 너무 좋네요. 밑에 그리고 각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고 또 제 유튜브가 AI 수익화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유튜브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아래에 이걸 이제 수익화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줬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진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실제 완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GPT로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찾고 자료 조사하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기능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매번 채팅에 다 하지 않더라도 이걸 한 번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 모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에이전트가 뭔지 이거는 1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1편 다시 보고 오시고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에이전트 기능이죠. 제가 처음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에이전트 기능이 실제로 수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 에이전트로 일을 시킬 때는 중요한 건 이 업무 순서와 자료를 한 번에 줘야 돼요. 왜냐면 일을 한 번 시키려고 우리가 에이전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킬 때 정말 자료랑 내용을 아주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유튜브 사진이랑 노션 내용 이런 링크부터 시작해서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에이전트 기능을 켜고요. 여기에 그냥 한 번에 싹 주시면 됩니다. 웹검색 허용, 노션 링크 활성화. 저는 처음에 이제 캡처했던 제 채널에 있는 사진, 스튜디오 사진 이런 거 그냥 싹 다 첨부를 했습니다. 일 시킬 때 그냥 모든 자료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프롬프트로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가 알려준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아예 보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제 채널 일단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준 사진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는 제가 준 링크도 들어가서 노션에 들어가서 아예 읽고 있네요. 노션 페이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노바나나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제 유튜브 중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걸 지금 얘가 제 노션에 들어가서 그 대본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조사까지로 넘어갔어요. 보시면은 실제 최신 AI 서비스 동향 이런 거 검색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위주로 이제 보도자료 찾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네이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아까 제가 하나하나 한 거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면 얘가 그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기능이 제가 좋다고 하는 거고 정말 수익을 하려면 이 에이전트 기능까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셔서 조금 아시겠지만 아니 근데 이거 매번 일 시킬 때마다 이렇게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막 주면은 이거 일 시키는 거 맞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미리 세팅하고 도와주는 게 이 프로젝트와 GPT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매번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일에 대해 업무 순서가 만약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리 순서나 자료를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에이전트 기능을 할 때 넣은 프롬프트 있죠? 그거를 제가 이미 사실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라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는 아예 프롬프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GPT가 공개한 자료를 아예 다 학습을 시켜놨어요. 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놓은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보 몇 개만 주면은 제가 썼던 프롬프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료를 매번 안 줘도 이미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다 저장을 해두면 그냥 한두 번의 채팅만으로도 바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미친 듯이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제미나이에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미나이 편에서 이거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편을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컨텐츠 찾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찾았으면 실제 영상을 촬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대본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대본 없으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싹 다 대본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뒤로 이 대본을 쓸 때도 사실 대본에 필요한 프롬프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인트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말투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진짜 매번 다 프롬프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꾸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복붙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은 대부분 업무 순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저장을 해놓고 매번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GPT스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무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목록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 남의 것을 쓰고 싶다고 하면 여기 탐색하기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만들어 쓰는 거는 좀 그렇고 일단 그냥 남의 거 써보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 대본이니까 유튜브 대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분들 거는 거의 안 쓰고 제가 거의 만들어서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저의 이제 업무 스타일에 업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유튜브 대본 GPT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브리핑, 인트로, 수익 구조,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대본을 쓸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쓸지 정리하는 그게 이제 브리핑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조사한 내용의 수익 구조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수익 구조고 이게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대본으로 바꿀 때에는 인트로 따로 뭐 서론 따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순서대로 쓸 거를 여기에 미리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번 제가 쓰는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다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저장되어서 그 내용들이 기억하고 저한테 그 업무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만 물어보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미리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럼 사실 훨씬 일을 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프로젝트랑 GPT스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무 과정을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제 거 기준으로만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실제 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의 과정을 해보면서 GPT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과정을 정리를 좀 해보면 한마디로 GPT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알고 쪼개서 시킨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알려드리면 GPT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하시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GPT 사용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GPT를 시킬 줄 아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GPT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GPT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딱 그걸 기준으로만 GPT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내가 일 잘하면 안 되고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일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디렉팅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과정을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찾는 과정으로 한번 같이 해본 겁니다. 제가 사실 일부러 이거를 오늘 보여드린 건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마케팅 대행 일 그니까 뭐 블로그를 대신 써주는 거, 뭐 유튜브를 대신 운영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아주 진짜 상세하게 쪼개놨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블로그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블로그를 AI로 쓴다 이러면은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걸 쓸 거니까 블로그 써줘 그냥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퀄리티가 별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프롬프트로 유튜브 컨텐츠를 찾아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처음에 어땠어요? 완전 별로인 내용밖에 안 나왔잖아요. 프롬프트도 대충 쓰고 맥락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당연히 돈 안 되는 답변만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일을 쪼개야 돼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서 제목 칸하고 글 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제목 안에도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랑 또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떤 문구를 짜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안에서도 키워드랑 문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글 안에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서론 안에서도 사진과 어필 부분 이런 식으로 서론에 들어가야 할 부분도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서 일을 시키다 보면은 정말 AI가 도움되는 그런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은 단순히 AI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 제 수강생분들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자세히 가르쳐야지만 제대로 퀄리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도 이 블로그를 기준으로 마케팅 대행 기초를 알려드리는데요.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내일을 쪼갠 다음에 실제로 글을 본인이 먼저 써보는 연습을 하고요. 왜냐면 내가 쓸 줄 알아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내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AI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는 어떻게 빨리 쓰는 연습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완전 쪼갠 다음에 단계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가끔 강의에서 막 AI를 그냥 본인이 다 만든 다음에 그냥 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별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그냥 굳이 제가 알려드리는 마케팅 대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분야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일을 잘 시키는 이 디렉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디렉팅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수단으로 마케팅 대행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앞으로 내가 이 일 말고도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디렉팅을 할 줄 알려면, 그러니까 시킬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시켜요? 그건 AI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내가 그냥 싹 다 AI를 만든 다음에 그냥 배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편하긴 하겠죠? 당연히 강의 파는 사람도 저는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저는 강의 파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걸 이제 뭐 매월 돈 받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에는 수강생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스스로 저는 할 줄 아는 분에게만 그 AI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GPT 강의를 찍은 이유는 GPT 활용법 자체의 어떤 접근 방법? 이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뭐 GPT만 공부한다거나 혹은 그냥 이게 돈이 된대 해가지고 그 방법만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굉장히 힘들고 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GPT를 활용하는 방법, 실제로 그걸 제가 어떻게 수익하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네요. 다음 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미나이 활용법, 이 GPT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 업무 순서를 정해서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걸로 할 수 있다고 했냐면 프로젝트라는 걸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제미나이에서는 잼스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이 업무 순서를 정리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